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첫플미 오늘 10월 1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 색이 좋아요. 잠도 많이 자고 좀 운동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미국 시장이 9월 16일 이후로 보니까 예. 계속 금요일만 되면 예. 네, 지난주 마이너스 3% 빠졌었잖아요. 예. 그 전주에도 마이너스 3.8% 빠졌었고 그 전주 뭐 마이너스 1.5, 그 전에도 보니까 계속 금요일만 되면 빠졌어요. 예.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금요일 빠졌 모습으로 보이고 목요일 저점을 깨지는 않았는데 목요일에 이제 장대 행봉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좀 빠지는 목요일인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뭐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과 같은 이제 금리를 높여버리니까 예. 기본 체력이 약한 기업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할인율 같은 게 높아지면서 거품이 이제 쭉쭉 빠지고 있어요. 예. 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에 앞서 금요일 날 좀 보면은 앞에 좀 언급되지 않은 게 좀 있어서 그런데 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1년하고 5년짜리를 발표하는데 올라갔죠. 예, 그게 보니까 설문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향후 1년 후 인플레이션, 향후 5년 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500가구 정도 샘플을 잡아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설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설문입니다. 그게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냥 숫자만 나와요. 예. 예, 숫자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사람들이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실제 컨센 대비로는 좀 지난달보다 낮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59.8 나왔네 보니까. 컨센은 58.8이었는데. 아닙니다. 즉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 예. 4.6 1년이 4.6 컨센인데 5.1 나오고 예. 5년이 2.8 컨센인데 2.9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설문으로 조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PMI나 이런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로든 아래든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좀 지금같이 매크로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좋게 나왔더라면 또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좀 취약하고 심리도 취약하고 좀 재료에 민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매금으로 좀 저는 좀 그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심리 지표에 의한 그 시장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일주일 좀 상기를 해보면은 금요일 날 빠지는 바람에 S&P 500이 1.6% 빠졌고요. 12개월 포워드 EPS가 0.3%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빅테크 위주들로 좀 빠졌는데 애플이 그나마 1.2%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2%, 구글 2%, 아마존 6.7%, 테슬라 8%. 그래서 대체로 멀티플이 높은 것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강했고, 그러네요. 예, 메타도 한 5%, 엔비디아도 7% 이렇게 빠졌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은 주간 단위로 4.9%가 올랐고요. P&G 같은 필수소비재 쪽도 0.7% 정도 올랐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0.5%, 메타가 0.5%, P&G가 0.8%, 이 정도 좀 하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잠잠하다가 실적 발표 시즌에 급격하게 좀 조정되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난주에 7% 빠지면서 예, PER이 어떻게 됐나 방금 찾아봤더니 예, 여전히 27 정도 예, 나와요. 그렇습니다. 27배 나오고 한때 많이 나갈 때가 이제 거의 80배 가까이 예, 7, 80배 나갔었죠. 7, 80배 보였었는데 예,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예. 빠져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빠졌나 해서 봤더니 여전히 이제 27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메타도 참고적으로 10배 수준에서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네. 주가도 빠지면서 이익 추정치도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 보더라도 네. 메타 같은 거가 좀 시총이 밀려가지고 뒤로 가 있는데 연초 대비로 17.8%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쩐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벌써 PER이 12배, 14배 이 정도까지 예. 착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EPS 추정치가 또 빠지면서 예, 맞습니다.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네요. 예. 그리고 YTD로 보면은 S&P 500이 24.8% 하락했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연초 이후에 5.5% 정도 상향 조정돼서 상향 조정되는 폭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로 EPS 조정치는 지금 플러스 91%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PER이 36배, 예, 36.8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 EPS 추정치 91% 정도 나오는 게 그 전에 작년에 이제 테슬라의 PER 같은 경우 보면 이제 80배, 90배, 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20배, 200배. 근데 그 정도로 EPS가 사실 성장을 했었잖아요. 예, 어닝 그로스가 그 정도 성장을 했고 지금 91%나 나오는데 PER이 37배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예, 좀 더 주가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PER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판단하는 멀티플이다 보니까 예, 내년도에 테슬라의 이익 성장은 예. 한 37% 정도 성장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그동안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22년, 23년 향후 이제 10년 동안의 CAGR을 보면은 한 30%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5배, 40배, 50배 뭐 50% 뭐 요 정도로 갔었는데 지금 좀 안정 성장기 뭐 요 정도에 과거에 이제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최근에 또 약간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기 소비재 특히 이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기업 멀티플 잠깐 그 테슬라 쪽하고 엔비디아 쪽 그리고 메타 쪽 말씀해 주셨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20배, 21배, 22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구글이 15.5배 그리고 아마존이 37.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S&P 500 PER이 지금 15.25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PBR은 3.6배 그리고 ROE는 23.5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PER 수준도 거의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5.2배 수준 요 수준에서 하반 경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 아까 남궁재훈 주임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필수비재하고 헬스케어, 금융 제외 전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이런 금융주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금융주 중에서도 일부 그 금융주들은 좀 잘 나왔고요. 또 다른 금융주들은 좀 실적을 하회했는데 시티그룹의 모건스탠리 이런 쪽은 좀
하회를 했고요.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쪽은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JP모건이 미국의 대표 금융주잖아요. 그 부분에 실적 발표한 거를 좀 참고하면서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지금 111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총은 326.57 빌리언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되는 예. 엄청난 시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밑에 리포리드하고 매니지드가 있는데 매니지드를 보통 보는데 이게 어저스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순매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4.49 빌리언이 나왔고요. 그 컨센은 32.1 빌리언. 그래서 YOY로는 오히려 10%가 좀 늘었습니다. 이 10% 는 요인을 보면은 대출 자산이 그 밑에 보시면은 토탈 론스라고 보이잖아요. 밑에 이제 그 주요 실적 밑에 BS 쪽 보시면은 론이 보이는데 거기 21년 3Q부터 해서 4Q, 22년 1Q, 2Q, 3Q 보는데 이게 추릴년입니다. 그러니까 1.044 추릴년에서 1.07, 1.07, 1.1, 1.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론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YOY로 볼 때 대출 증가율이 한 7% 정도 늘었습니다. 보통 그 기업 쪽에서 대출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예대 마진이 오르면서 순이자 이익이 YOY로 34%가 늘었습니다. 와, 엄청 늘었네요. 예. 그 밑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금융주기 때문에 약간 제조업하고 좀 다른데요. 레머니 쪽에 보시면은 이자 이익이 있고요. 비이자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익을 하고 비이자 이익을 합친 게 net revenue로 돼 있는데 net interest income을 보시면은 이것도 분기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29.6 빌리언, 29.2 빌리언, 30.7 빌리언, 30.7 빌리언 하다가 이번 분기에 32.7 빌리언으로 확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 아이고 토탈 레버뉴고요. 위에 제가 잘못 불러드렸는데 13, 13.8, 15.1, 17.5. 예. net interest income. 그래서 순이자 이익이 지난 분기에 15빌리언에서 17.5 빌리언으로 늘었고요. 작년 동기는 13빌리언에서 지금 17.5빌리언으로 무려 34%가 늘어서 전체 그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 쪽은 아시겠지만 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JP모건이 전통적으로 IB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 회사인데 49%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제일 잘한 거라고 좀 쇼잉을 했고요. 그리고 프린시플 트랜잭션스 보면 이제 고유자산으로 트레이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밑에 이제 레베뉴 쪽 IS 보시면은 프린시플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5.38 빌리언으로 표시가 돼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가 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대충 생각하기에는 주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채권하고 원자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잘 해서 YOY로 52%가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반면 밑에 비슷한 성격의 investment securities gains and loss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로스가 났는데 이거는 회계 기준상 만기 보유해야 되는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채권들은 평가손이 당연히 이번에 났을 테니까 959 밀리언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안 좋았지만 다른 쪽 FX나 픽스드 인컴 그쪽 그리고 커머디티 쪽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잘해서
선방 그 IB 쪽 안 좋은 거를 선방을 했고 채권 등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보유 유가증권 중에서는 쪽에서는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쪽에서는 그 비이자 비용에서 이제 보너스하고 판관비 등이 좀 늘어나서 12% 늘었고 특히 그 이쪽 상업은행 포션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손 비용을 봐야 되는데 위에 주요 실적에서 Provision for Credit Losses 보면 이제 이게 대손 비용인데 대손이 발생해서 바로 상각한 비용 플러스 대손이 앞으로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그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대손 관련 비용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작년에 작년 동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환입이 되는 효과가 1.5빌리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충당금을 쌓아놓고 또 상각한 비용이 1.5빌리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3빌리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넷인컴에 차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분기별로 보시면은 이제 IS 쪽에서 Provision for Credit Losses 보시면은 2021년 3Q 2021년 4Q까지는 환입이 계속 있었어요. 1.5빌리언, 1.28빌리언 환입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2022년부터 1Q부터는 1.46, 1.1, 1.5빌리언 요 정도에서 1빌리언에서 1.5빌리언 정도의 그 대손 관련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대출 관련 자산이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만 늘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대출 자산이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고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EO는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크레딧 관련 비용 자체를 더 쌓아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반대로 지금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쯤이면 자사주 매입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순이익이 9.74빌리언이 나왔고요. EPS는 3.12달러가 나왔는데 YOY로 17%가 줄었는데 컨센 대비로는 좀 상회했습니다. 컨센은 2.88달러였습니다. 컨센이 이미 많이 낮춰져 있었었네요. 예, 컨센이 사실 이 부분 그 투자은행의 그 주요 비용 자체가 그 뭐 일반 관리비보다는 대손 비용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로도 서프라이즈가 나고 밑으로도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에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런 안 좋은 부분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이딩 부분, 그러니까 채권 원자재 외환 쪽에서의 트레이딩 부분에서 잘 해가지고 그 주식시장 안 좋았던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2달러 중에서 분기 배당을 1달러로 확장을 했어요. 굳이 배당 성향을 따져보자면 한 32% 정도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아까 이제 한 30% 정도 연초 대비로 빠졌는데 그 빠진 거에 대비해서 지금 그 가격 자체는 아주 그 이익 대비 가격 그리고 순자산 대비 시총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PER하고 PBR 밴드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PER 밴드가 역사적 하단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단이 한 10배라고 보면은 지금 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지금 1.3배가 하단이었는데 지금 1.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 PBR 자체가 코로나 때 이외에는 그 하단을 잘 깨지 않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피탈 마켓만 좀 좋아지면은 충분히 주가를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기보다도 마켓 상황에 따라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라서 그런 사이클을 활용을 하면은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이후로 한 40%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와서 지금 딱 29.8% 연초 이후 30% 정도 빠져 있는데, 분기 배당을 1달러를 하면 지금 주가가 111불 하니까 분기에 1달러씩 연간 한 4달러 받으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수익률도 거의 3.8%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적을 딱 보니까 금리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대 마진 이런 부분은 좋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채권 등 투자 유가증권, 투자 유가증권 이런 쪽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큰 데미지를 입힐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주가가 여기서 조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상당히 사업 구조 자체는 단단하고 실력이 있다. 이 정도 본 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험악한 시장 상황 하에서도 또 그런 시장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 수익을 내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포텐셜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보면은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14bp 올랐는데, 이것도 약간 한 절반 정도는 금요일 날 영향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심리가 높아지면서 10년물 금리를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를 넘어 4.0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27일 날 기록했던 3.94%를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맞물려서 주간 기준으로 14bp 올라서 2.41%를 기록을 했고요. 4월 21일 3.04%보다는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실질 금리는 1.61% 비슷하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5bp가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물은 4.5%로 주간 기준으로 40bp 주간 기준으로 20bp 정도 올랐습니다. 회사채 금리 AAA하고 BAA가 각각 20bp 이상씩 올라서 5%, 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자리가 이제 다 바뀌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역시 다른 국채 금리가 레벨업 되면서 이것도 10bp 이상 오르면서 하이힐드는 9.43%, 하이힐드는 5.15%. 딱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는 만큼 다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85.1불을 기록을 했고요. 7.6% 하락을 했습니다. 리그 카운트는 8기가 늘어서 610기를 기록했고요. 구리는 계속 바닥에서 좀 놀고 있는데 1.1% 주간 기준으로 올라서 3.45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6.46불 4.2%가 주간 기준으로 빠졌고, 유럽 천연가스도 7.7%가 빠져서 142유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걱정들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가격들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TTF 가스가 거의 340불 갔다가 지금 142불
그럼 142 유로겠죠? 예, 142유로입니다. 예. 까지 빠져 있네요. 예. 고점 대비는 엄청 빠졌네요. 예, 고점 대비 엄청 빠졌고 좀만 더 빠지면은 전쟁 이전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100유로 정도, 100유로 좀 밑으로 더 빠져야 전쟁 이전 같은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보시면은 달러가 다시 강세 반전을 했고요. 113.31을 기록을 했고, 원달러는 1440.4원, 1.8%가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보시면은요, 코스피가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0.9%가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사거래일 있었잖아요. 사거래일 동안 0.9% 하락을 했고, EPS도 1.0%가 빠졌습니다. 대체로 지금 EPS가 빠지는 부분은 IT, 특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이 크고요.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외사 쪽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2100에서는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업종 자체도 그렇고 네. 시클리컬한 업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수 자체가 시클리컬하다 보니까 네. 북에 대한 어떤 신뢰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옆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PBR 1.1배 네. 기록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0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1배가 거의 PBR 바닥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니까 0.95배 정도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그 이익 추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좀 PBR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주가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주가로는 6.2%, 3.5%가 빠졌는데 일단 좀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피크아웃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그래도 대형주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KB금융도 2.1% 올랐고요. 실적 추정치도 0.2% 상향 추정됐습니다. YTD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25.7. 아까 S&P 500이 마이너스 25% 가까이 됐었는데 비슷한 수준이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15.1%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YTD로요. 그리고 PER은 9.64배, 그리고 PBR은 0.82배, ROE는 8.55%를 기록을 하고 있고 PER은 뭐 전반적으로 다 싸진 상황이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네이버, 카카오가 20배 후반 정도에서 PER이 형성됐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네이버는 20배까지 내려왔고요. 카카오는 24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차, 기아는 5배, 4배, 그리고 KB금융은 3.7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는 미국하고는 좀 다른데요. 국내 금리는 조금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18%를 기록을 했고요. 3년물이 4.2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0.03%인데 마이너스 0.03%포인트인데 마이너스 폭을 지난주에 좀 줄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3bp 정도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갔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한 1.5조 원 정도 빠져서 50.3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신용융자가 16.6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0.9조 원이 빠졌고요. 거래대금이 12.4조 원,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거래소가 7.2조 원, 코스닥이 5.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용융자가 한 16조, 17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 뭐 조사해봤더니 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하죠. 신용융자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까 예.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에서 그죠? 좀 신용이 털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그런 신용 부문이 아직 많다 보니까 지수가 좀 급락하면은 코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예, 요 정도로 오늘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최혜동 상무님,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밸류에이션과 시장에 속해 있는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